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정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LCT 워터파크 요즘 가장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LCT 문제 부산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상가 개별 분양에 이어서 워터파크 문제, 워터파크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 이제 새로운 업체가 3월에 이제 선정되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LCT PFV 측에 의하면 2도의 계열사인 2도 클럽 D 해운대를 새 운영사로 선정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 새 운영사가 이제 이게 완공한 지는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 실내 장식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이번 여름쯤 일각에서는 5월쯤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여러 차례 보도는 됐습니다. 작년부터 12월, 1월에 보도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고, 그 의혹이 해명되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5월이나 7월에 개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의혹이 있는 겁니까?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영복 씨와 관계된 사건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소유가 이영복 씨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죠. 우리 오션타워도 그랬습니다. 예. 자, 하여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실까요? 이제 2022년에 갑자기 매매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매매 계약을 이제 4월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가 갑자기 또 매매 계약 해지를 합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을 한 업체는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 해지 무효 소송도 또 진행합니다. 그러면 LCT PFV 워터파크 매매 계약을 맺었던 업체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라는 회사거든요. 예. 이 업체가 올해 1월입니다. 부산지검에 이영복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제 이영복 측, 그러니까 PFV 측에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라는 확인 소송을 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토피아 측의 입장은 LCT PFV가 LCT 워터파크의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인 채 매매 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냐면, 워터파크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출 금융기관과 이 업체의 소유권을 넘겨도 된다는 합의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의한 다음에 합의서를 이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LCT PFV가 기존에 대출했던 그 금융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걸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500억 말이에요. 정도를 워터파크를 담보로 대주도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마을 금고 14곳입니다. 부산 지역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유토피아 쪽에 팔아도 된다는 합의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합의가 되었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토피아 측도 사실은 합의서를 받고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말만 듣고 계약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약금 내고 나면 이제 정식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토피아 측에서 입장은 LCT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근데 LCT 측은 어떤 입장이냐면 잔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잔금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잔금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LCT PFV가, 그러니까 이제 LCT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럼 아까 계약금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82억이거든요. 근데 이 82억을 하나 신탁이 들어가 있는데 LCT 측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LCT PFV 측이 일단 82억은 계약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변제든 뭐든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유동성이 지금 왜냐면 안 되니까. 유동성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썼어요?
네, 썼습니다. 근데 이제 뭐 써도 된다라는 것이 LCT 측의 입장인데 네. 또 저도 이제 뭐 여쭤보고 자문을 들어보니 분쟁 중이거나 법정 소송 중일 때 이거 쓰는 거는 좀 안 된다라는 네. 입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LCT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매매 계약이 정상적인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니까 법적이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입장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토피아 측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LCT PFV 주주 측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2대 주주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회가 위법하게 개최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무효다. 그래서 자기는 이사로서 감독을 시행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업을 하던 사람 같이 LCPFV 측의 내부죠. 1대 주주는 뭐 이영복 씨라면 2대 주주가 새롭게 계약을 하는 그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자체가 이게 위법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표면적으로 1대 주주가 이영복 씨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2대 주주는 이런 말입니다. 앞에 있는 그 워터파크 계열사랑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을 받았으면 그걸로 500억 빌린 것을 그대로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갚게 됐고 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2월에 이제 공매 처리가 될 상황에 놓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금융비용감 500억을 못 갚은 것을 그 워터파크 원래 계약자한테 잔금을 받아서 치르면 되는데 이 워터파크 계약자라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 500억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출 연장을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대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한 대출의 이자가 거의 16%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0억을 받기 위해서 16%의 이자를 안고 빌렸다면 그 이자 발생 비용이 막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것은 주주에게 반한다. 그리고 좀 지금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 아닙니까? 법적 소송 중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2대 주주가 이제 입장문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구체화시킨다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해요. LCT PFV 측과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측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LCT PFV 측이 그 돈을 빌렸던 대출했던 금융기관에 이 사람들한테 팔아도 된다라는 매매 계약을 해도 된다라는 합의서를 참 동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측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합의 가져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잔금 주지. 그래야지 82억도 계약금도 이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계약 기간 그러니까 잔금을 내야 될 그 기한이 만료가 되자 LCT PFV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왜? 맞습니다. 너희들 잔금 치러야 되는데 왜 잔금 안 치르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2대 주주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대 주주는 아니 그냥 계약한 대로 합의서 써주고 그리고 잔금 받아서 그러면 그 대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이영복 씨가 전에 소유했던 업체에서도 일어났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정말로 운영하거나 소유할 회사인지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어디 갈지는 지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82억 원 계약금을 신탁을 해놨는데 그 계약금을 또 유동성을 돌리기 위해서 뭐 채무 변제든 뭐든 뭐 이자를 갚든 뭘 하든 당장 필요한 돈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원 계약자는 이제 LCT 측의 이영복 씨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두로 이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합의서는 나온다 합의됐다라.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럼 워터파크 진행되었던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워터파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LCT는 원래 이제 부산도시공사가 공모 사업을 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해운대 관광 리조트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 리조트.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광은 없잖아요. 주거만 있죠. 그러면서 관광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 컨셉 시설이 워터파크, 뭐 4D 체험관, 숙박 문화 시설을 짓겠다고 LCT 측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한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8대 시의회에서
약속을 이행을 촉구하고 그 촉구하도록 부산시와 도시공사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해 10월에 부산도시공사와 LCT PFV가 2020년 8월 30일까지 컨셉 시설과 관광 시설을 짓겠다는 또 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한 EM 보증금 149억 정도로 설정해서 이제 예치를 딱 해놓거든요. 그런데 LCT가 전망대를 제외하고는 2020년 8월 30일까지 아무 시설도 짓지 않습니다. 전망대만 짓고. 그래서 부산도시공사는 협약이익 보증금 중 부지 조성 공사비 28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10억을 보험사로부터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LCT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그런 협약을 맺어놓고 이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또 재판부에 소송을 합니다. 사실은 LCT가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지내면서 온 기업인데 이런 것을 또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리고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부당한 건 아니죠. 근데 또 재판을 하는데 재판부는 LCT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시공사에 손을 들어주게 되고, 물론 협약이익 보증금은 좀 낮추는 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감액해라고는 하고, 도시공사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LCT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돈을 가져가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LCT PFB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파크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14곳, 그걸 대주단이라고 하는데 500억 원을 빌립니다. 이거 앞서 말씀하셨고. 예. 근데 지난해 그 12월 30일이 상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상환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랑 계약을 맺고 상환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주단이 1월에 대출 연장 불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매물, 그러니까 담보로 잡힌 걸 공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에 나가게 되거든요. 이 공매를 막기 위해서 LCT PFV가 새로운 사업자인 이도를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계속 분쟁 중이니까. 예. 근데 이게 이도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또 한 차례 연장해줬다라는 얘기까지. 예, 맞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원래 워터파크 사업자가 몇몇이 타진을 하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는 뭐 이쪽 관계자와 이영복 씨가 아는 사이라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2022년 계약을 맺는데 그 전까지 워터파크 내부를 보자고 해도 절대 보여주질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계약금이 들어오고 나서 안에 들어갔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워터파크 이런 거 이제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다. 수리하거나 보수할 곳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 유토피아 측의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제3의 객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은 물론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럼 82억이라는 그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합의서만 갖다 주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합의서를 안 주고 잔금을 그럼 합의서를 안 줬는데 잔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잔금을 다 치렀는데 대주단이 합의 못한다면 그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거니까 돈만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주단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서 언제까지 이행하겠다 이행보증금 이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반하면 이제 이만큼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까지 뭐 전망대 빼놓고는 안 했으니까 나머지 다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줘도 되는데 좀 감액을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맞습니다. 돈 안 갚으면 이제 추가 대출 연장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업체를 데리고 와서 이 업체가 아니라 이 업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업체랑 같이 해서 매매 계약하고 잔금 받아서 치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대출이 또 연장이 됐고 근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와 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 새마을금고랑 대출이 연장된 건 이제 갚은 건데 새로운 이제 대출업체로 대환 대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 복잡하긴 한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명징하게 합의서 쓰고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대출 갚았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됐을 텐데. 올해 5월에 개장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작년에 계약했던 업체는 수리할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지금 제2대 주주가 뭐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대출 이자금이 너무 높은 데다가 소송 중인데 새로운 사업자랑 계약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 개장이 가능할지는 예, 의문이죠. 예. 그 소송대로 하면서 다른 곳하고 잘해보겠다. 계약을 맺고. 그런데 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근데 이영복 씨는 6년이나 사기죄나 이런 걸로 구속 생활을 해왔는데 또 왜 이런 상황을 이게 이제 출사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급속하게 진행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부산의